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보수 위기 속에 아버지 추도식에 참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내년 총선을 반년 정도 앞두고 집권 여당에게 지금이 최대 위기라면 위기일 겁니다. 최근 인요한 교수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기면서 쇄신을 시작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인데요. 내일, 그러니까 10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정말 오랜만에 참석을 합니다. 이 자리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할 걸로 보입니다. 눈이 부셔갖고 찡그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문할 게 많으신가요?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입니다. 또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생가 방문한 지도 좀 오래돼서 사실은 그 전에 좀 더 일찍 방문하려고 했는데 좀 사정이 있어갖고 좀 늦어졌어요. 옛날에 아버지하고도 여러 번 왔었고 걸어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네, 건강하세요. 몇 달 전에 아버지 생가를 찾았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일단 잠시 만나보고 왔어요. 오늘이 10월 25일, 내일이 10월 26일. 최병무 의원님, 네. 정말 오랜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추도식에 참석을 합니다. 정치적 의미를 일단 어떻게 먼저 보시겠어요? 그렇죠. 현직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추도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된 수감 생활, 그다음에 건강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지금 11년 만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냥 여기 이걸 정치적으로 굳이 볼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9월에 정치적 의미의 친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놓고 본인이 여기에 정치적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는 뭔가 코멘트 같은 걸 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인요한 국민의힘 지금 혁신위원장이 예.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인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일 간다고 하니까. 예. 아마 축하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대단히 아마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만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세력의 결집 뭐 이런 부분 아마 그런 언급은 없지 않을까. 그냥 인요한 위원장에 대한 취임 축하 정도. 뭐 사실 지금 정식 취임한 것도 아니고 활동을 지금 시작은 했지만 예. 아마 그 정도에 머물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사실 주어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두면 최근에 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인터뷰는 뭐 앞으로 친박은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급한 건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게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그런 어떤 진영 결집 이런 메시지를 좀 하나 얻어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내일 참석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나 거기에 박 전 대통령이 화답하기에는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의 한 절반 정도밖에 열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아하.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총선이라는 게 뭐 5개월 넘게 남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뭐 저도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이 움직임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내일 그냥 인요한 위원장의 취임 축하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게 아마 이제 2012년 무려 11년 전에 아버지의 추도식을 참석했을 때 모습이고 당시 이제 추도식 참석해서 많은 인사들도 보이는데 이제 대통령 되고서는 혹은 뭐 수감 생활도 있었고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건강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 총원에 직접 가서 추도식에 참석하는 건 내일 정말 오랜만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최병무 의원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난 2012년에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에서 국민 대통합 부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함.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전라도 촌놈입니다. 저는 대학 교수입니다. 연세대학교 의사인데 의사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벌써 다르네요. 저쪽에서는 태극기를 안 들고 뭐 이상한 걸 들던데 우리는 태극기 드는 게 정말 멋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상경을 한다. 여기에 또 과거 인연이 있는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참석을 한다. 그래서 해석들이 좀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2012년 대선 경합 당시에요. 예. 박근혜 후보가 내건 주요 슬로건 중에 하나가 100% 국민통합이었습니다. 그냥 국민통합도 아니고 100% 국민통합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현되기 위해서는 뭔가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푸른 눈의 한국인이고 또 전라도 출신인 인요한 그 당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저게 동참해 주면서 쉽게 얘기해서 그림이 아주 그럴듯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그 100%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에 상당히 그 무게감을 실어주는 그런 게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입장이 좀 바뀐 거죠. 인요한 교수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국민통합, 이 첫 번째 혁신위의 그거로 키워드로 제시한 게 국민통합 아니겠습니까? 통합. 그런데 지금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임명되고 혁신위원들 몇몇은 이제 내일 발표되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영남 일부에서는요. 그래도 이 영남이 이 보상의 본류인데 그 혁신위원회 구성할 때도 영남 인사들 너무 안 넣고 그러면은 좀 그렇다. 너무 또 영남 사람들을 이렇게 좀 오히려 역차별 뭐 이런 겁니까? 거리 두는 거 아니냐. 약간의 이런 그 볼멘 소리도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국민통합의 취지 이런 것들을 짧게 얘기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다면 예. 지금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영남 뭐 그런 얘기들도 함께 잘 이렇게 이 뭐라고 할까 하나의 흐름으로 만드는 그런 효과는 내일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은 아마 많이 더 덧붙여질 텐데 그런데요 사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상경하는 내일 10월 26일 아버지의 추도식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의 대통령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이제 그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뭐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보수가 대단합을 해야 된다. 우리가 대동단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인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과거의 경험이나 또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함께 대동단계를 할 수 있도록 모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 제 옆에 띄워져 있는 여론조사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경북 지지율 58%에서 45%로 13%포인트 떨어졌다. 가파르게 좀 떨어진 부분이 있다. 근데 왜냐하면 뭐 대구 경북 뭐 보수의 본산, 뭐 보수의 심장이라는 표현도 지나치지 않고 사실은 윤 대통령도 대구 서무시장 갈 때마다 뭐 눈물 돌리고 고향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저 지역이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국민의힘으로서도 많이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긴장해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강서 재보궐 선거가 서울에서 열린 선거지만
일종의 이제 전국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선거가 치러졌거든요. 이제 그 선거의 충격이 고르게 여론조사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긍부정이 이제 교차돼 가지고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요 무렵에 바이든 날리면 요 논란이 있었을 때 이어서 두 번째인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서 보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유권자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이 대구 경북 지지율의 하락을 만회하거나 반전시킬 방법을 혹은 그 해답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에서 찾으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정치를 떠난 분이고 예. 앞으로 정치적 의미의 침박은 없다라고까지 선언을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통합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좀 다 했다고 봅니다. 그 이상의 역할은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스스로 달라져야 되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저 여론조사 속에는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도 일정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대구 경북이 보수의 본산인 만큼 사실은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 쓴소리도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예. 누구 하나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를테면 지난 전당대회 때 뭐 그 연판장이 돌았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 한 명도 예의 없이 그 연판장에 서명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데 대한 대구 경북 지역의 유권자들의 특히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의 실망이 반영이 돼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본선에서마저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긴장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